비트코인이 11번의 데드크로스 중 4번만 실제 장기 하락장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약 64%의 데드크로스는 오히려 3개월 내 반등의 신호였습니다. JP 모건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이런 기술적 지표는 실제 예측력보다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1일 차트에서 데드크로스를 형성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데드크로스는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질 때 나타나는 기술적 지표로 이 전통적으로 장기 하락장의 전조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지난 6일 이 신호를 나타냈고 이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시장의 우려는 더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적 데이터를 살펴보면 모든 데드크로스가 반드시 장기적인 하락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비트코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총 11번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2014년에서 2015년, 2018년, 2022년에 발생한 4번의 데드크로스는 9에서 13개월간 지속되며 최대 68%까지 하락하는 심각한 하락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나머지 7번의 데드크로스는 단기적인 조정에 그쳤으며 대부분 1.5에서 3.5개월 만에 반등하여 약세 신호가 무색해졌는데요. 이런 통계는 데드크로스가 반드시 재앙적인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일시적인 조정 후에 강한 반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패턴은 현재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미스터 크립토의 경우는 현재 데드크로스가 역설적으로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상승장은 2025년 가장 강력한 랠리가 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 비슷한 관점에서 코인쉐어스의 연구 책임자 제임스 버터필의 경우도 데드크로스의 영향이 과장됐다라고 지적하며 과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데드크로스 발생 후에 3개월 안에 이 비트코인이 상승한 사례가 더 많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는 기술적 지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더 넓은 시장의 맥락과 역사적 패턴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는데요. 이 시장의 기술적 신호는 때로는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리플의 CEO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최근 흥미로운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사의 암호화폐이죠. XRP의 가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20만 달러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아니다라는 대담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갈링하우스는 이러한 낙관적 전망의 근거로 미국의 규제 환경 변화를 지목했는데 그는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이 적대적인 태도에 우호적으로 돌아선 점을 이 시장이 아직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져올 영향력을 강조하게 됩니다. 특히 리플이 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대한 규제 환경의 변화를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인데요. 리플은 최근 SEC와의 합의 과정에서 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XRP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 갈링하우스는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와 SEC 모두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신호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리플은 원래 1억 2,500만 달러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해 두었으나 합의에 따라 그 대부분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는 SEC 내부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XRP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논의는 기존의 XRP를 증권으로 간주했던 미국 당국의 태도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한편 리플의 경우는 자사의 결제 옵션에 리플 USD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 통합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국제 결제에서 보다 빠르고 투명한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리플의 전략적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리플 USD는 기관 표준에 부합하는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디지털 자산 결제 수단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복잡한 국경 간 송금을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리플 네트워크와 XRP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통합은 리플의 생태계의 실용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러나 이제 예상치 못한 반전 또한 있습니다. 리플 USD의 거래량이 기대와 달리 급감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코인 마켓캡의 데이터에 따르면 리플 USD의 24시간 기준 거래량이 2,251만 달러 수준으로 전일 대비 37% 급감하게 됩니다. 이는 리플 USD가 이달 초 하루
87% 이상 거래량이 급증했던 것과 대조적인 현상인데 이 초기에는 암호화폐 시장과 전통 금융시장 모두에서 담보자산으로 활용되는 등 다양한 용도를 통해 빠르게 주목받았던 리플 USD의 거래량 둔화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투자자들의 전략 변화를 시사하게 되는데요. 이 흥미롭게도 리플 USD의 시가총액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리플 USD를 활발히 거래하기보다는 추후에 실사용을 대비한 보유로 전환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게 되는데요. 이는 여전히 초기 채택 단계에 있는 리플 USD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리플 USD가 리플의 주요 결제 시스템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인 네트워크 통합과 거래량 회복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XRP 생태계 내 스테이블 코인의 안착이 향후 시세 흐름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게 되죠. 이 비트와이즈의 맷 호건 최고 투자 책임자의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 조정장이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지금 자산으로서 더 오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거시경제적 장애물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분석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세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비트코인은 지난 한 달간 사실상 보합세를 유지했다라는 그의 발언입니다. 이는 과거 비트코인 행태와는 명백히 다른 현상으로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위험 자산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비트코인의 모습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 메토건 CIO는 더 나아가 2011년 비트코인이 1달러를 돌파한 이래 이 전통 주식 시장이 전면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설 때 비트코인이 시장 대비 초과 성과를 낸 적은 없었다라며 하지만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게 됩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기존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는 발언인데 특히 그는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8만 달러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며 이보다 비트코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주는 시도가 또 있는가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견해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든 전문가가 낙관적인 전망만을 내놓는 것은 아니겠죠. JP모건 체이스의 이 제이미 다이먼 CEO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으로 미국의 국가 신뢰도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번영과 법치, 경제력, 국방력 덕분에 위험 회피처로 인식되고 있지만 세계 무역 체계를 재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 때문에 그런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게 됩니다. 이제 다이먼 CEO는 이 불확실성의 많은 부분이 그런 지위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우려를 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고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을 포함한 전체 금융시장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이미 다이먼 CEO의 우려는 미국 국채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혼선과 규제 당국 공격에 미국의 오랜 위상을 의심한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이 다이먼 CEO는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며 신으로부터 성공할 권리를 부여받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특히 이달 2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며 전 세계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해방의 날 관세가 발표됐을 때 그 관세가 사람들이 예상한 것과는 극적으로 달랐다라며 예상했던 범위보다 한참 밖에 있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스템에 충격을 줬다라고 분석하게 되죠.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데이터를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숫자가 이제 눈에 띄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11번의 데드크로스 중 4번만 실제 장기 하락장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36%의 확률입니다. 두 번째로 비트코인의 과거 데드크로스 후 최대 하락폭은 68%에 달했으나 현재는 8만 달러 선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리플 USD의 24시간 거래량은 37.5% 급감한 2251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시가총액은 오히려 0.04%
증가했습니다. 네 번째, 리플의 SEC와의 합의금은 5천만 달러로 원래 예치했던 1억 2,500만 달러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비트코인이 2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과 전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 다이먼 CEO는 글로벌 경제를 흔들고 있는 무역 전쟁을 해소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시급하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현재 어떤 대화도 있는 것 같지 않다라며 1년씩 기다릴 필요가 없이 당장 내일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다이먼 CEO는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왔으나 이달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관세 정책으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비판적인 태도로 선회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월가의 황제의 경고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의 데드크로스 형성과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데드크로스가 반드시 장기적인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반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리플의 SEC와의 합의와 같은 이 규제 환경의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겠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은 위험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보여주는 과거와 다른 행보는 암호화폐가 금융시장에서 더 성숙한 자산 클래스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이 데드크로스라는 기술적 신호에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더 넓은 시장 맥락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을 유지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항상 길게 숲을 바라보며 투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